쓰고. 저가 커피 시장은 편의점과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라서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제시고의 구독자 고고님들에게도 이 책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굉장히 저는 재밌는 단어를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 카페 왜 가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한다면 좀 구구절절이었거든요. 그거를 비일상이라는 단어 하나로 끝나는 게 저는 이렇게 보다가 박수를 쳤던 게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카페 왜 가는 거야 라는 완벽한 대답이 된 것 같다면 이미 커피하고 비일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그러니까 제가 크게 봤을 때 카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기능적인 역할. 카페 왜 가요? 그럼 커피 마시러. 커피 왜 필요해? 카페인이 필요해. 그러니까 일하려면 카페인 필요하잖아요. 아, 그리고 나 당 딸려. 당이 필요해서 카페 가. 아니면은 나 누구랑 지금 미팅하거든 이야기해야 돼. 자리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능적인 거예요. 기능적인 거 맞아요. 네. 기능적인 역할로서의 카페는 규모의 경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가 커피 시장의 경쟁자는 다른 카페가 아니고요, 편의점입니다. 저가 커피 시장은 편의점과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라서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편의점 커피도 맛있어요.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잘 나가요. 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카페를 내가 하고 싶어서 창업을 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라면은 두 번째 요소인 거예요. 즉 감정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카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감정적인 혜택이라는 거에 핵심적인 단어가 비일상입니다. 교육 차이가 어떻든 무슨 일을 하든 그러니까 상관없이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든 간에 다 일상을 보냅니다. 이 일상만으로 삶이 윤택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나의 비일상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여행이잖아요. 그래요? 저 약간 저기 클럽하고 술집을 생각했는데 비일탈인가요? 비일. 과장님에게는 그게 비일상일 수도 있는데 뭔가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거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쪽 너무 일상적으로 가셔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요새 다시 갈 수 있다. 조금 더 단순하게 하면은 같은 거를 집에서 먹는데 이 맛이 안 나라고 하잖아요. 그 말 엄청 많죠. 맞아요. 네, 저는 그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에서는 먹고 나면은 이걸 내가 치워야 되잖아요. 예, 이런 것도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대접받았다는 느낌을 뭐 내가 나를 위해서 선물을 준다고 이렇게 예쁘게 차려 먹어도 나중에 또 내가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일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게 아름답고 멋지고 어떤 로망이기도 하지만 그냥 내가 누리기만 할 수 있는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카페가 제공해 주잖아요. 늘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지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대신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하파에 와서 비일상이 되고, 카페는 그런 면에서 되게 어찌 보면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되게 꽤 많은 비일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테이블도 그렇고, 저기 빈티지한 잔도 그렇고, 조명 같은 것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영상 보시는 분 되게 놀랐고요. 저렇게 약간 감성 있고 그런 카페나 메뉴를 이 두 분 어디 하청 줬다고 아마 생각을 많이 할 건데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하다가 그죠? 맞아요. 네. 그 안에서 좀 이사님은 좀 어떤 역할을 맡아주고 계세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야? 왜 오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네. 그 비일상을 마련해주는 그 바리스타들이 있죠. 저희는 이제 여기를 저희는 쇼룸으로 규정을 하는데 쇼잉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소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필요한데 사실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이라면 사실상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처음으로 내가 무슨 일을 생각하는 앞으로 이런 일을 카페가 이런 얘기를 저도 하면서도 느끼는데 이제는 마시는 커피 이런 기능적인 게 아니라 훨씬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커피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비스포크 커피와 디저트 페어링인데 커피와 디저트 페어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이 디저트 페어링이 나오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 홍대 매장이 수요미식회가 나온 적이 있어요. 수요미식회가 뭘로 나오냐면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로 매장을 운영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 수요미식회인데 정말 매출이 한 2배 이상 겪어내느라 정말 많은 에너지와 힘을 썼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만약에 카페를 하는데 나는 진짜 실력이 있고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좋은 기회만 있으면은 그 기회를 타서 훨씬 더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수요미식회라는 데서 찍으러 온다는 거야. 와,
최고잖아요. 뭔가 드디어 나를 이제 알아주는 사람이 최고. 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매출이 오르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는 분명히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걸 겪고 나서도 돈은 좀 됐는데 드라마틱하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내 삶이 바뀌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게 사그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7, 8년 차 된 오래된 매장을 하고 있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능력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발 딴 데 카페가 나가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뭐가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취향에 맞는 거 드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그 선택권을 또 존중을 해주지만 사실 이게 내가 잘못 소개했다가 맞아요. 안전한 길 택하려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달리 해봤어요. 이거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저희는 그것을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제안을 드리는 방식으로 택한 거죠. 저희가 이제 비스포크 커피와 디저트 페어링 세트를 남구로에서 했을 때는 디저트를 원하는 거를 못 고르는 거죠. 따지는 손님들이 이제 가끔 나옵니다. 커피를 먹으러 와서 1시간을 웨이팅하고 들어와서 왔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주면 안 되냐 라고 묻지만 저희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 이게 페어링 되는 경험을 드리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드리고 싶은 비일상인 거예요. 저희가 이걸 포기하는 순간에 다른 카페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부드러운 어조로 잘 말씀드리죠. 예, 손님, 이 커피에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 고르셨는데 정 입맛에 안 맞으시면 제가 사겠다. 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말은 했고 네네. 안 냈습니다. 이력서 보면 거의 다 그거예요. 왜 지원했냐 하면 손님들과 소통하는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서 지원했다 하지만 많은 노력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소통의 그 노력에 되게 중심이 되는 것을 커피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많아요. 많죠. 저희는 많아요. 그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커피가 전부가 아니야. 손님들에게 경험이 중요해. 비일상이 중요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어려웠을 거예요, 직원들이. 네네. 예. 질문에 이제 취지가 그거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저도 뭐라고 물어봤지. 요것만 따로 할 거라고 제가 제가 이미커피에서 좀 재밌다라고 느낀 게 원두카드에 그 흔한 국가와 뭐 프로세싱 뭐 그런 것들이 없어요. 뭐 어떤 컵노트나. 그래서 봤을 때 제가 이것처럼 약간 글만 보고 약간 좀 침 흘릴 것 같은 이렇게 문장들이, 근데 이거를 마셨을 때 이게 딱 어느 정도 일치했었거든요. 진짜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일치했는데 그때 어떤 커피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재밌는 원두 카드에 대한 뭐 스토리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딩을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딸기맛 초콜릿이라든지 되게 다양한 커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매장에 오시는 대부분의 이제 바리스타 분들은 실망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 미션은 확실하거든요. 바리스타들한테 사랑받는 커피를 하지 않고 일반 소비자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커피를 하는 게 우리의 미션이야라는 겁니다. 만 10년 넘게 로스팅을 계속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워시드 커피 깨끗하고 좋은 거 알고 컴플렉시 좋은 거 알고 텍스처 좋은 것도 압니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시는구나. 피베리 님도 그런 게 있으실까? 아무래도 이런 분들과 일한다는 게 뭐 약간 그냥 날로 먹으려고 월급 루팡하려고 다니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좀 이런 좋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좀 어떤 본인한테 도움이 됐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하고 있는 거라든가. 네. 뭐 요즘 커피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네네네. 이 산업 속에 있기 위해서 커피만을 공부하는 거는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기술을 배워야겠다. 로스팅을 했었고요. 비우지 마세요. 저도 그랬어요. 해보니까 저는 좀 외롭고 저랑은 좀 안 맞는 생각을 했었어요. 업무적으로 봤을 땐 이제 바리스타로 일을 할 때보다 로스팅을 할 때 수익적인 부분이 이런 게 더 많아지니까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었는데, 이 또한 제가 나아가고자 하고 싶은 방향이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들을 많이 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커피를 눈여겨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브랜딩이라는 이야기 때문인데, 많이 보고 배우고, 대신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계속 말씀했던 것처럼 결국 저희는 소비자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저희가 공급자 중심에서의 맛있는 커피, 뭐 좋은 서비스를 생각했다면은 정말 이걸 받는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를 굉장히 고민하게 되고, 당연하게도 저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제 업계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 기준에서밖에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저희가 타겟팅하는 소비자는 이분들이 아니잖아요. 더 폭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야겠다, 더 많은 것들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엑기스의 일부를 또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거보다 훨씬 더 정리가 잘 되고 정보가 많은 거는 제가 이 안에 있는 거는 완독을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 제시고의 구독자 고고님들에게도 이 책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미 커피와 100권 정도를 같이 제 CD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CD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그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 딱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래서 뭔가 창업을 하시든 방향을 찾고 고민하시거나 뭐 하실 때 늦게 오시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세미나 하면 꼭 드렸었거든요. 저희가 막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 책을 뭐 읽으셔도 좋고, 지금 제시고에서 하고 있는 컨텐츠를 잘 보셔도 좋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나눌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만들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의 그 회사의 비전이기도 하거든요. 자기의 이유로 사실 17,900원에 이거 한 권에서 정보를 알 수 있다면 또 우린 되게 또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미 커피의 특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